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조 강연을 맡을 이화여대의 정교섭입니다. 저는 그 봉우 선생님으로부터 봉우 선생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셨다는 것은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그 선생님 그 문화에서 정말 그 가르침의 그 입김을 그 조금 얻었던 그런 그 제자의 그런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그 선생님께 입문을 하게 된 이 과정에 보면 굉장히 아주 신기합니다. 집안에서 제가 이제 조부님한테 이제 북창 선생에 대한 그 말씀을 쭉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집안에 그러면 그 전에 내려오는 이 책이라든가 이런 그 자료, 선도 수련 관계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중간에 이제 잃어버리셨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아마 대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됩니다. 하루는 이제 우연히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요즘에 이제 어디에 가서 어떤 선생님한테 뭘 배운다고 그래요. 뭘 배우냐 그랬더니 무슨 호흡법 같은 거를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집안에서 올해 자주 가는 한의원의 할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저 세검정 산골짜기에 거기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의술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근데 집안에서부터 이제 계속 가는데 그분께서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가르쳐 주셔서 요즘에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우리 집안에서 조부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것하고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 한번 좀 같이 한번 가보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소를 알려주고요. 그때 이제 사촌 동생은 못 가고 저하고 이제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 정재승 소장하고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고 정재승 소장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둘이 거기를 이제 처음 찾아간 거죠. 세검정에 이제 지금 위치가 아마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지금 환기미술관 쪽 계곡이죠. 그때는 참 거기가 정말 시골 같았어요. 그래서 물소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계곡 물소리가.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고기 한 그릇을 사들고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들은 건 있어서 처음에 어른들 찾아뵐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뭔가 노인들은 대개 이제 고기를 좀 가지고 이제 찾아뵈야 된다. 그래서 쇠고기 한 근을 사들고 찾아뵀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가니까 만수 한의원이라고 그 계곡가에 한의원이 있는데 정말 선풍도골에 무협소설에서 어디 동천에 가면 거기에 딱 정말 그런 사부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딱 계신 거예요. 선생님의 이제 정말 모습을 그때 처음 뵌 거죠. 단정히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거의 우리가 마치 온다는 것을 아시기라도 하듯이 그런 전혀 그냥 그런 낯설지 않은 그런 태도로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죠.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말하자면 내력을 가진 그런 집안의 후예인데, 저는 참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집안에 그런 책이 있는데 6.25 때 그런 책과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분실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아시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책자를 하나 딱 집어서 딱 주시는 거예요. 용어 비결이에요. 그때 딱 보니까 용어 비결을 많이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복사죠, 복사. 그걸 하셔가지고 옆에 두고 계셨는데 그걸 딱 집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구하셨느냐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정씨 집안에서 그것을 얻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조선 말기에 집안 중에 한 어른이 강원감사로 원주에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사시던 후손 쪽에서 아마 얻으셨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보다도 아마 제 생각에는 원본은 그렇게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용어 비결 수련법은 우리나라에서 이 수련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제 수련을 하셨던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선생님과의 어떤 인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계속 선생님을 모시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보통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는 시간이 많을 때니까 학생 때니까요 자주 찾아뵙죠. 그러면 정말 세검정에 그러니까 저녁 때 되게 이제 한의사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저녁 드시고 나니까 되게 한 7시, 8시 정도 돼요. 그 시간에 이제 찾아뵙는 거죠. 보통 때는 환자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 그때 찾아뵈면 저녁에 이제 무렵에 이제 고기 한 근 또 사들고 가서 이제 찾아뵙고 말씀을 한 밤 10시 정도까지 한 2-3시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들이 보니까 나중에 소설 단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막 중국에 가서 왕진인 만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 수련하는 도술들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삼비팔주, 그 당시에 당대의 그런 선인들 이야기라든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요. 계곡에 물소리가 막 들리고 말이죠. 그걸 듣고 별이 총총한데 나오게 되면요. 어디 무슨 신선 사는 어디 골짜기에 있다가 갑자기 속세로 나온 것 같아요.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사이버 세계에 있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것 똑같아요. 게임 속에 저는 그 정도까지 빠져보진 않았지만 그러다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면 다르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분이 말씀하신 세계라는 게 정말 무협소설에서 얘기하는 세계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협소설이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현실에서 이게 존재했던 거구나.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있구나 하는 거니까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정말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경험이었죠. 그래서 참 선생님과의 그런 첫 만남, 이것이 벌써 72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40년의 세월이 벌써 이제 반세기 가까이 이런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그 이후 한 10년 후에 80년 되죠.
그 송순현 사장님, 그 원장님, 송순현 원장님이 바로 우리 그 봉우 선생님을 처음 이 세상에 나오시게 한 아주 그 주역이시죠. 그때 소설 단을 출간하셔가지고 우리 문학에 완전히 정말 그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본인이시죠. 근데 기억하십니까? 그럼 네. 딱 30년 됐습니다. 네, 30년. 처음 뵌게 84년이죠. 84년 6월 달에 내가 처음 뵙고 네. 책은 11월에 나왔죠. 그랬었죠. 김정빈 작가가 그때 이제 책을. 그래서 이제 그 10여 년 후에 제가 뵌지 10여 년 후에 선생님께서 드디어 이제 출세 세상으로 이제 나오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하시고 정말 거대한 그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한 게 그동안에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선생님과의 인연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사실은 이런 인연은요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선생님과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계시라고, 아주 소중한 그런 인연들을 다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큰 하나의 정말 우리 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한번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비교적 요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제목을요, 조선 단학파 최후의 전인 봉우 권태훈 선생,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단학파? 이 핵심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조민환 선생님, 조민환 회장님하고 또 여기 총무인 김윤경 선생님하고 같이 처음에 또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 학술대회를 기획을 할 적에 이분의 위상, 우리 한국 도교 학상의 위상을 정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도가철학회의 이곤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교 사에 있어서 한국 도교에 중요한 결락이 있다. 이 결락이 뭐냐? 근대 도교,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근대 도교를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 한국 도교사 사실 끊어진 거고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능화의 조선 도교사에서 우리가 어떻고 옛날에 삼신산이 여기서 나왔고 조선시대 단학파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또 끊어져가지고 일제치하에서 이제 명맥도 없고 끊어졌다가 그럼 지금 와서 아무것도 없고요. 요즘에 물론 수련 인구가 몇백만이 되고 여러 무슨 도장이 생겨나고 했지만 정통적으로 이 어떤 이 계승한 한국도교의 이 맥이 끊어졌다. 이 존재로 우리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이거 한국 도교사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실체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정말 너무 허망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교량을 말하자면 역할을 해주시는 몇 분 계세요. 근대 무렵에 있어서는 바로 전병훈 선생이 있었고 전병훈 선생이라는 또 아주 위대한 그런 도교 학인이 계셨고 바로 거기서 이 현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현대에 와서 도교가 감당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어주신 분이 바로 권태훈 선생님과 또 오늘 말씀드릴 여러분들이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도교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뭘 계승했느냐? 우리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바로 도교의 중요한 맥이 있죠. 해동 전도로에서 얘기한 이미 벌써 신라 때 또 그 이전 단군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맥이 있죠. 우리의 한국 도교의 한국 선도라고 그러죠. 맥이 바로 단학파. 그 실체가 조선 단학파고 그 실체는 뭘로 입증이 됩니까? 저술로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저술. 구전만 가지고는 그러면 신화로 끝나고 맙니다. 저술이 있죠. 바로 용호비결 또는 그분들의 여러 이 참동계라든가 이런 거
이 도교 이론서에 대한 쓴 여러 가지 그 책들이라든가 이런 그 저술들이 엄연히 있습니다. 실체가. 이게 바로 가장 큰 실체는 조선도 그 단학파고요. 또 하나는 민간도교죠. 민간에서 여러 가지 그 신앙들 있지 않습니까? 관제신앙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조왕신이나 뭐 옥추경이든지 여러 가지 그 민간 것들이 있는데 민간은 사실 실체를 찾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역시 확실한 것은 이 용어 비결을 중심으로 한 또는 이 조선 단학파의 이러한 이 업적들이죠. 그런데 이 조선 단학파의 바로 이러한 이 사상과 또는 그것의 실체로서의 수련 이것을 계승한 분이 바로 이 공우 권태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도는 결국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거를 몸소 입증해 주신 분이 바로 공우 권태훈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앞으로 이 공우 권태훈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공우 권태훈 선생님이요, 여러 이제 책들을 남기셨습니다. 책들을 많이 남기셨고 그것이 다 지금 정리가 돼서 이미 출판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여러 지금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 선도에서 행했던 이 방술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굉장히 연구를 기다리고 있고요. 비단 이 공우 선생님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될 이 현대의 우리 선도의 인물들이 또 계시죠. 예, 하남 선생이라든가 또는 청산거사 이런 이 훌륭한 분들, 이분들에 대한 또 업적도 상당히 또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이분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이 한국 도교사의 이 결락된 이 근대 이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메꿔줘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도교 연구하는 학인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도교의 중국 도교와의 변별점, 뭐가 다르냐? 얘기해 줄 수 있는 실체가 지금 현대에 남아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도교하고 뭐가 남아? 오늘 그 첨석창 선생님께서 다행히 또 오셔가지고 한국 도교의 바로 이 기본 텍스트인 용어 비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분석을 하셨어요. 아주 큰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도교의 아주 정통한 학자가 우리 한국 도교의 이 텍스트를 보고 분석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차이점을 아주 잘 변별해 놓으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는데 아주 굉장히 요긴한 그런 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이 공우 권태훈 선생님 참 10년 동안의 그 공적인 그 생애 동안에 너무나 큰 족적을 남기셨는데 그걸 몇 가지로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근데 아까 조민환 회장님도 말씀했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우리 국학의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인색했다. 우리 그 대학의 이 객관 그 학문이 너무 그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연구에 너무 인색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반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우 권태훈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공우 선생님과 일단 그 한국 도교의 그 자생성, 민족주의, 한국 도교의 정체성 문제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도교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이 테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 세계 도교 학회 나가면 이 점을 주로 강조할 겁니다. 이제는 중국 도교가 중국 도교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주변 한국이나 일본 월남 도교와의 이 관계성, 이 연구로 이제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너무 토생토장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중국 도교가. 그것은 오히려 중국 도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일이에요. 사실은. 조금 넓은 안목으로 보면 사실은 이 도교의 동아시아 문화 전반과의 관계성,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것이 또 지금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의 또 이 도교 연구를 세계화하는 중요한 그 과제가 된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첨석찬 선생님이 특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선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도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도교의 기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삼신산 이야기나 이거는 분명히 이 고조선 문화라든가 그 한국 문화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 도교 학자들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 토생토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국 쪽의 그 기원이 도교의 기원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 오두미도의 그 근원에 대해서도 그 파촉의 그 사천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원은 동이 쪽에서 온 거다. 그쪽에서 이 서남 쪽으로 내려온 그 유이민 그 집단, 그 장도롱 집단의 원래 이 출신은 이 동이계통이에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왜? 봉우 선생님이 일찍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봉우 선생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장도롱 패는 원래 그쪽이 아니다. 이 동방에서 갔었던 겁니다. 그 말씀 제가 들었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사천에서 뭐 도교가 생긴 걸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동한 집단이라 동쪽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봉우 선생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 증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분의 여러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봉우와 한국도교에 있어서 특징, 그 삼교 합일주의. 한국도교의 아주 특징은, 물론 도교가 나중에는 다 중국도교도 삼교 합일이지만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한국은 그 초기부터 아주 강해요. 이게. 그래서 최치원의 날랑비서에도 그런 취지가 많이 나와 있지만 굉장히 강하고 실천적인 것이 특징인데 한국도교의 실천적인 건 특징이에요. 의병 일으킨 거, 의병장들 배우가 다 이 선도 인물들입니다. 곽재우라든가 뭐 전부 다 영규대사라든가 뭐 의병 승병들의 배우가 사명당이나 이 선도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국난에 처해서 뭐 일어났던 기의했던 이런 인물들 이 배경에는요 이 선도 한국 도교가 있어요. 중국에서 도교에서 나라 어지럽다고 해서 의병 일으킨 예가 없어요. 한국만이 독특해. 이거는 일찍이 의당 정인보 선생이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담원블록에 보면 중국에는 이런 예가 없다. 스님이 의병 일으키고 한 예, 이런 예 없어요. 도교도들이 뭐 의병 일으키고 한 예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아주 고유한 현상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실천적인 그 한국 도교의 이 특징을 우리가 고유성을 찾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봉우 선생님한테는 특히 굉장히 스스로 체현을 하셨다. 삼교합의. 유도회 회장도 하셨고요. 뭐 대종교 회장도나 총전교도 하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거는 단합파 그 도인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북창 선생 항상 그 절에 가서 스님들과 교류를 하셨고요. 절에서 육통법을 또 깨치셨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미 최치원도 가야산의 해인사에 가서 또 거기서 나중에 선화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경향 같은 것은 중국의 삼교합이라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바로 봉우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던 현대 인물인 봉우 선생님을 통해서 한국 도교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봉우 선생님과 한국도교의 텍스트. 한국도교 자꾸 얘기하면요. 한국도교의 실체가 뭐냐? 그러려면 실체는요. 결국 텍스트를 통해서 그 웅변이 돼야 됩니다. 한국도교의 텍스트. 용어 비결을 가장 중심으로 합니다만 그 외에 봉우 선생님이 남기신 여러 책들이 있죠. 봉우 수단기. 중요하죠.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백두산족에게 고함. 여러 이런 그 책들. 이 기본을 관료하는 것은 역시 용어비결입니다. 조선 단학파의 기본 텍스트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여러 우리 한국 그 도교에서 그 사용했던 여러 이 수련법들, 그 단순한 어떤 그런 수련 여러 가지 방술적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호흡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주의 원리를 체득하기까지 어떤 말하자면 우주론이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것을 깨닫기까지 가는 어떤 구체적인 그 수련법들, 원상 수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제자들과의 어떤 문답 형식을 통해서 남기셨던 것들. 물물자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설체의 방식을 써서 이분이 또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도교는 항상 이 문학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문학적인 장치, 도교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분이 특히 뭐 시도 많이 남기셨고 문학적인 쪽도 연구해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분의 시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그 젊은 대학생, 어린 고등학생한테 얘기할 때도 뭘 말씀하셨습니까? 어려운 무슨 이치 철학 얘기 아니에요. 설화입니다. 스토리 가지고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켰고 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으셨거든요. 그거는 정말 소설이기도 하고요. 다 이 뭐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여러 그러한 이 저작들, 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오늘날 그 한국 도교에 우리가 중요한 텍스트로서 우리가 이거를 또 연구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과제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도교의 방술, 이분이 쓰신 여러 육통법이라든가 육통법이요. 천안통, 천이통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참 재밌는 게 많죠. 육통법.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금방 이제. 자, 거기 시해법, 뭐 사시산, 선기수, 뭐 여러 뭐 초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수련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말하자면 기록이나 그런 방법들 많이 남기셨어요. 이런 것들도 도교의 그런 법술들하고 많이 비교해야 될 것들입니다. 앞으로 중국 도교의 것들하고 상관관계도 있지만 또 고유한 우리 풍토에서 생겨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결국은 우리는 조선의 도교가 우리 한국 도교가 그동안 문헌이로서 구전이로서만 들어왔던 이런 그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봉우 권태훈 선생을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고 자산이다. 자산. 이것을 우리가 절대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연구 학인들 중에서는 이 근대 이 선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되고요. 박사 학위 논문도 이 봉우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직 학위 논문이 아직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업적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상황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참 이 봉우 선생님께 많은 학문적인 빚을 지고 있고 오늘 발표한 이 내용 이것은 굉장히 이제 아주 개략적인 거고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인데 이것을 굉장히 좀 보다 심화시켜서 아주 정선된 그런 논문으로 봉우 선생님에 대한 그런 논문을 앞으로 또 연구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